안녕하세요. 다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황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어제 미증시도 좋고 뭐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렇게 허접하게 올라가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자, 어제 이제 미증시가 그저께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어제 우리 증시는 안 빠졌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이 돼서 오늘은 이제 미증시보다 약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은 보면 이제 어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동이 됐다라고, 이제 지수는 그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제 PCB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뭐 주상화가가 바뀌고 하면서 흐름이 좋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휴대폰 쪽, 그런 쪽 기대감이 이제 붙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8월인가 뭐 삼성에서 언팩 행사가 뭔가 있는데, 여기에서 휴대폰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경제 재개 뭐 요런 흐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수요가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는 쪽이 전자기기 쪽 중에 휴대폰이 유력하지 않냐, 요런 기대감들이 일단 붙고 있고요. 이제 8월달에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요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때 요 시점에 이제 뭐 고점을 잡을 가능성들이 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부터 여태까지 이어지면 일단은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업황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쪽 섹터군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바이오 쪽은 좀 뭔가 꺾이는 흐름들이 보이죠, 확실히.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뭐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은 이제 뭐 반등이 들어오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제 신풍제약,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쪽들에서 관련된 테마군들이 좀 꺼지는 흐름들이 붙으니까, 또 이제 뭐 시젠이라든가 뭐 이런 지금 진단 관련 기업들이 또 거의 뭐 버블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로 좀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순환매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좀 이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IT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이제 몇몇 종목 말고는 못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는 흐름에는 중소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sek터별 흐름들은 보여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확실히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밸류 단으로 보면 얼마나 비싸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한 12% 정도 저는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버밸류가 요 정도 입혀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수주 종폭은 한 요 정도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더 과하게 이제 센티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요것보다 약하게 빠질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진다. 자, 유동성이 이제 뭐 넘쳐나고 그런 부분들 때문이겠죠. 자, 시장이 지금 또 이슈가 보면 공매도 해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맞아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현금을 이제 11% 갖고 있다가 어제 이제 어젠가 그젠가 자 이거를 17%로 늘리는 그런 리딩 사인을 드렸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자 밸류가 밸류에 맞춰, 밸류는 이제 12% 정도 생각하는데 9월, 12월, 11월 계속 이제 올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악재성에 가까운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 플러스 알파로 한 5% 정도 현금 비중을 더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매도 이제 해제 이슈가 있는데 9월 15일날 자 이거를 이제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어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좀 계산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내 개인적인 사견은 뒤로 하고, 공매도라는 거는 자 기업 가치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그냥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뭔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확정된 8월달에 어떤 자 공매도 연기가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 버블을 확대할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11월이나 한 12월 까지 또 이제 버블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때부터는 진짜 만약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 2400에서 2600을 뭐 2500을 넘어간다, 지수가. 그럼 이거는 정말 좀 크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일단 시장 흐름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현금 대응을 더해갈 생각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밀려주면 자, 기준을 잡아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올해 9월까지 보면 자, 20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같이 입혀서 자, 9월 이후부터는 이제 한 10월 넘어가고 하면 자, 22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들은 굉장히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현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 포인트가 2250포인트 정도 되니까 250포인트만 13% 12% 되잖아요. 그래서 밸류가 12%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현금 비중을 많이 낮추겠죠.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유지 대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 포지션들을 잡고 있습니다. 자, 2020년 7월 30일 이제 목요일날 제작을 한 이제 영상이고요. 자, 투자 아이디어 체크 포인트. 자, 오늘은 자, 수소차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상하 프론테크 210%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수소가 단순히 그냥 수소 자동차 경쟁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논란만 굉장히 많았죠.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수소 쪽은 이제 에너지산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려는 그런 무언가 그림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나뉘어질 것 같아요. 자, 일반 보편적인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훨씬 클 거고요. 수소차 쪽은 트럭이라든가 뭔가 대형 이제 뭐 요런 부분들로만 특화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시장은 시장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보면 수소 산업 자체를 키우겠다라는 에너지 측면에서의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는 게 자, 풍력,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게 있으면 친환경 쪽인데 유럽은 풍력 쪽에 이제 좀 강점을 갖고 있고 이쪽을 키우는 자금을 가장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태양광 쪽은 이제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소 산업은 대체 에너지로 좀 키워가려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자, 수소 사회가 열리게 되면 여기에서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은 자동차로만 보면 전기차가 더 큽니다. 당연히 더 크겠죠. 일반적인 대중들이 타는 차는 다 거의 전기차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 비용을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로는, 그러니까 지금 가진 인프라나 뭐 예를 들어 투자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 대중화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특수 차량 이쪽에서는 전기차보다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니콜란가 뭐 여기 상장을 해가지고 이게 부각을 받고 뭐하고 한 이유들도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수소차 쪽으로 보면 현대랑 미국에 있는 도요타인가? 아무튼간 여기가 세계 1위입니다. 경쟁력이. 근데 왜 니콜라가 현대차보다 시총이 니콜라가 이렇게 부각을 받는데 현대차는 못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자,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포인트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자, 대형주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현대차 우선주 같은 거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포지션 취하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밸류도 굉장히 싸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지금 3위인가 그래요. 3위인가 2위인가 그래요. 1위는 당연히 테슬라고요. 근데 2위, 3위가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이고 요런 데들이 폭스바겐한테는 사실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자동차 회사는 다 제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현대차가. 왜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에 LG화학도 있고 그리고 뭐 삼성 SDI도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자, 배터리 쪽에서 보면 지금 LG화학이 배터리 쪽에서 1위인가? 지금 1위인가 2위인가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 10위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하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전세계 탑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배터리 쪽은 우리나라가 뭔가 점유율을 잡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현대차랑 협업을 안 하는지가 이해가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글로벌 협업은 계속 하는데
유럽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협업들은 계속 하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서로 사이좋게 좀 잘 어떻게 해보면 좋을 텐데, 시너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올해 이제 막 만나고 이제 어떻게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의 이재용 씨를 만나러 가고, 이종 부회장을 만나러 가고, 자, LG도 만나러 가고, SK도 만나러 가고, 현대차 부회장이야 회장이, 아무튼간 지금 정의선 씨가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 흐름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차가 배터리가 이거 쇼티지가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쇼티지라는 게 뭐냐면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2021년 2022년에는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이게 쇼티지가 나기 시작하면 서로 이제 달라고 날릴 건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많이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강점을 이제 뭐 내세워서 자동차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 투자가 늦었다, 자율주행 뭐가 투자가 늦었다 하면서 막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현대차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CEO들이 머리통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들을 다 재고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못하면 이거는 사활을 건 문제이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무언가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자, 혁신적으로 끌어가려는 지금 이제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냥 뭐 과거에 망했던 노키아처럼 됐어, 그거 안 돼, 핸드폰이랑 PC랑은 분리가 돼 있는데 스마트폰은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 방식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됐어요? 망하겠죠. 노키아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어때요?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지금 최근에 보면 현대차, 기아차 신차만 내놓으면 기본 무슨 5개월, 6개월은 기다려야 됩니다. 뭐 1년, 막 2년씩 막 기다려야 되는 차들, 신차가 거의 다 초대박이 나오고 있어요. 신차를 내놓을 때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보면 전 세계가 다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랑 다 셧다운이 돼가지고 자동차를 못 찍었단 말이에요. 유럽 회사들도 그리고 미국 회사들도. 자, 자동차 회사는 뭐 일본, 미국, 유럽, 한국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 중에 한국은 어때요? 계속 가동을 하면서 이빨 찍어냈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재고고 뭐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는 재고가 많이 쌓이고 뭐하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특수 상황에는 이게 경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 물량 밀어내기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계속 가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경제대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하면, 지금 또 환율도 굉장히 좋죠. 환율 흐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을 때 전부 다 이제 투자를 줄이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제 뭐 생산량 줄이고 다 이렇게 했던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현대차, 기아차가 2009년도가 딱 돌아가기 전에 이때 다른 회사들과 반대로 했어요. 투자를 늘리고 생산량을 오히려 최대로 해가지고 계속 찍어내면서 재고를 늘리고, 그러면서 2009년도부터 턴어라운드를 크게 진행이 돼서 뭐 세계 3위, 4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주가가 강하고 뭐하고 하는 흐름들이 그냥 나오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현대기아차가 움직이고 뭐하고 하면 이제 뒤에서 부품주들이 따라갈 것이고, 숫자가 나중에 찍히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숫자가 나중에 찍히고. 그렇게 되면 밸류 체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돼서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현대차 부품 회사들은 숫자가 지금 나중에 찍힐 거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흐름을 보면서 이제 따라서 이제 투자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이제 숫자가 이미 많이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냥 편하게 담아놓으면 어느 정도 수익률은 지금은 이제 보장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대형 주단에서는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 자, 우리는 이제 진짜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판타지아님이 210%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자, 코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보다 매도하기가 어렵네요. 자, 아직 욕심 관리가 안 되나 봅니다. 현재에서는 절반만 매도하였습니다. 계속 보유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현금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분할 매도하였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최근에 보면서 이제 저도 최근에 아는 사실이었는데 이건 이제 교체 사인을 제가 냈던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업이 지금 밸류로 봐서는 지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나중에 이제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오겠다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갖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제꼈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보유무방이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놓고 뭐하고 했던 부분들은, 자, 기대감 같은 부분들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뭐냐면 멤브레인이라는 멤브레인인가? 아무튼 소재단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글로벌 거의 독점 수준으로 지금 뭔가 발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책 사업으로 지금 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좀 늦게 밝혀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은 왜냐면 오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끌어올린 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건 불법이지만 안 걸리면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안 걸리게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튀면 그 이유가 뭔지를 봐서 항상 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평균 매입 단가가 14,000원이었고요. 지금 43,000원 구간에 210% 수익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는데, 자, 내용을 보면, 자, 현대 상하프론테가 지금 시총이 6,700억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지금 순이익이 뭐 해갖고 뭐 120억 대충 뭐 100억 뭐 이렇게 된다 치면,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이나 비슷한 정도 나올 건데, 이제 올해 지나고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현대차에서 드라이브를 크게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발표된 부분들이 있고 뭐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 거의 막 순이익이 한 1,500억까지도 찍힐 수 있는 그런 뭐가 보여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재를 여기서 납품하는 부분들이 매출이 한 3,000억 잡히면 여기서 이제 마진이 거의 한 50%까지도 찍힐 수 있는 그런 소재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거의 글로벌 독점 수준의 기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현대차가 찍어내는 시점이 이제 내년으로 잡혀 있는데, 이제 투자 발표한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연장되고 뭐하고 하면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선반영해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걸 모를 때, 이런 부분들을 모를 때 딱 생각을 했던 게, 야, 100억인데 이게 무슨 뭐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이게 전기차, 수소차 무슨 뭐 그런 쪽에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야, 40배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바이오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20배, 30배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은 뭐 10배, 막 5배도 안 주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내용을 까놓고 보니까 뭔가 숨겨진 대박 소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까지기 전에 이제 주가가 선반영하는 부분이라, 자, 주가가 이제 밀리게 되면 요거는 이제 편하게 담아가도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조금 공격적으로 담으면 한 25,000원, 3만원 구간대에서 담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가든 덜 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총에서 이제 더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도 이제 버블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예를 들어 한 50%, 100% 더 가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건데, 요렇게 되면 이건 확실히 비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더 가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신규 편입 자리들을 볼 때, 자,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면 3만원, 25,000원 요 구간대부터 저는 이제 편입자를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많이 빠져주고 뭐하고 해서 운 좋게 2만원, 15,000원대로 내려준다 그러면 요거는 한 200% 이상 최소 챙겨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차 소재 기업들이 지금 인프라 기업들이 본격적인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자, 요 흐름들을 보면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2차전지 흐름하고 비슷해요. 2차전지 섹터는 이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020년인데 벌써 5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수소차도 마찬가지. 앞으로 시장이 열리는 건 2, 3년 후부터예요. 근데 지금부터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포지션들은 우리가 숫자를 보고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많이 먹기도 어렵습니다. 적정 가치가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1차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1차 파동들은 대부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대장주들은 이제 다 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소차 쪽은. 자, 상하퍼론테크는 이제 수소차 소재 쪽으로 엮인 거고, 일진다이아 자회사에서 무슨 뭐 여기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숫자가 안 보이는 거는 버려도 된다. 그래도 먹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017년도부터 이제 수소차 테마가 한번 붙고, 수소차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밸류단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없이 수소차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마진율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출이 지금 뭐 한 1000억, 2000억 정도 찍히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조 단위로 찍힐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업사이드가 뭐 3배, 5배 이렇게씩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200~300% 튀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에코프로랑 똑같습니다. 2차전지. 자,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자회사로 어때요? 분리마각을 했죠. 뭘로? 에코프로 BM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에코프로 BM이 좋죠. 자, 이런 흐름이 똑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분할 상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IPO를 한다든가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 거기서 또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도 있고, 자, 수소차 이것도 자회사 이슈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진다이아랑 똑같이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하면서 자, 기회를 추적해 가면 됩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여기서 따라잡고 말고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기회는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1년, 2년 추적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슈 보고 무슨 사람들이 얘기하면 따라 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큰 수익도 낼 수가 없는 거고,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뭐하고 제가 업황을 짚어드리고 뭐하고 하는 데는 엄청난 공부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더하고 뭐하고 해서 투자 판단을 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주들은 잡힌 거예요. 자, 상하프론테크, 일진다이아, 미코,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것들도 있겠죠. 우선주 같은 거 좀 많이 튀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잘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보면, 자, 5인방이 처음에 움직였을 때 흐름들을 보잔 말이에요. 이건 이제 2015년에 움직인 거예요. 2015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 수소차 쪽은 거의 2017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산업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이 산업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여기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2차전지 소재 기업들 5인방을 보면 LNF, 포스코 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가 있겠죠. 자, 보면 2018년도에 무역 분쟁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리스크형이 나오고 2019년도에 또 막 조정이 있었죠. 일본 수출 규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까지 이제 조정 흐름이 나올 때 시장이 어때요? 빠졌죠. 시장이 빠질 때 이렇게 한 개 빠지는 구간들이 옵니다. 항상 조정이 지금 오든 내년에 오든 2년 후에 오든 조정 후에 보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튀었을 때는. 이 당시에 따라잡아서 조금 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투자를 할 땐 뭘 봐야 돼요? 이렇게 깔려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이 이렇게 깔려있는 거,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투자할 때는. 이렇게 핫한 애들은 뭐예요? 기다려서 보는 거예요. 기다려서. 지금 업황이 안 잡혀있는 애들, 이렇게 깔려있는 애들 보는 거라고요. 자, 힌트 드리면 그런 것도 최근에 제가 스위스토리에서 올려드리는 종목들, 섹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요런 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모아갈 것들은 편한 애들이 요런 애들이에요. 그렇게 장기 포지션들을 취해가면서 이런 애들은 추적을 하면서 공부해서 좋은 포지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포지션들이 나오냐면, 자, 두 번째 파동이 이제 포지션이 나옵니다. 자, 1차 파동에는 어때요? LNF 이거 숫자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자, 이거는 거의 바이오와 비슷한 흐름인 거예요. LNF도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자, 1000%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숫자가 체크되는 기업들이 나와요. 자, 보통 이제 장비 기업들이 보면서, 자, 업사이드가 잡히고, 숫자가 체크되고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취해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1차 파동의 LNF가 어때요? 자, 법을 키워놨다는 거야. 이자를 돌파 못했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2차 파동에 더 강한 종목들이 나오죠. 1차 파동이 부각을 못 받은 종목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테마로 엮여있는데 부각을 못 받았어. 근데 기술을 갖고 있지만 지금 숫자가 안 보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찾아가면 2차 파동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다 찍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고요. 아무튼 5G 같은 경우도 보면 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자, 1차 파동은 5G도 놓쳤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5G 노래를 불렀어요. 이때 당시에 전부 반도체 바이오만 봤어요. 자, 회원분들도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어때요? 이때 떠들 때 오이솔루션 같은 거 요런 데서 샀단 말이에요. 요런 데서. 요런 데서 다 사줬다고요. 자, 대한광통신 요런 데 있을 때 요런 데서 사줬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동이 나올 때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800%에 1000% 정도 나왔죠. 그리고 아직도 상승률이 50% 이상 보여지니까 오이솔루션 여기서 업사이드 나오고 뭐하고 하면 이제 1500% 2000% 파동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다 잡아드렸죠.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2차 파동 3차 파동부터 먹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요런 산업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다 체크하고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파동에는 어떤 놈이 어떻게 올라갈지를 몰라요. 왜 자료도 많이 나와 있는 게 없고 쉽게 말하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누가 움직일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 파동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자, 오이솔루션, 유비쿼스 홀딩스, 뭐 HFR 등등등 해갖고 센 종목들 다 요런 자리에 잡아드렸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수소차가 딱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 자, 이 다음 흐름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투자를 해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야, 얘네들 이거 자회사같이 부각되고 뭐하고 하면 기업가치 끌어올리려면 이거 자회사 상장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자, 미코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 상장 이슈 붙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네들은 작살 나고 자, 자회사 상장하면 자회사가 날아갑니다. 그럼 얘네들은 자, 자회사 날아갔으니까 어때요? 자회사 날아간 다음에 요걸 따라가요. 왜? 이거 지분 다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요런 순환매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건 너무 많이 알려주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익이 많이 나면 이슈는 터지는 거예요. 자, 210% 정도 올라오니까 어때요? 자, 이슈가 터집니다. 자, 핵심 소재를 개발을 했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이슈가 터진다고요. 자, 현대차가 어떻게 해갖고 2021년도부터, 야, 이게 수주가 상하 프론텍으로 한 3천억 들어가면, 3천억, 5천억 들어갈 가능성이 보이는데, 야, 마진이, 50%도 나올 수 있다. 핵심 소재니까. 자, 글로벌에서 얘네밖에 못하는 거야. 얘네하고, 기업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이 소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이쪽 시장은 둘이 그러니까 다 잡아먹는 거죠. 이쪽 소재 시장은. 그럴 기술을 상하 프론테크가 갖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는 일단 다 상하 프론테크에다 줄 거 아니에요. 경쟁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회사만 갖고 있던 기술을 상하 프론테크가 만든 거니까. 그러면 그 회사 거를 다 갖다 쓰면은 그 회사 거보다 그러니까 최소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내가 박사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다니까. 그러면 현대차에서는 어때요? 그게 일본 회사인가 어딘가 그러는데 아무튼 걔네 거 안 쓰고 다 상하 프론테크 쓸 거 아니냐. 그러면 얘네 거 마진이 이게 50%가 나오든 40%가 나오든 하면 이게 3천억, 5천억이면, 야, 1,500억에, 2천억 이익도 찍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야, 그럼 시총을 1조 5천억. 자, 소재 기업이니까 플러스 알파 주면, 야, 2조, 3조도 갈 수 있네. 야, 지금 6천억이면 싸?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시총이 6천억인데, 지금 이익을 보면은 이게 뭐 100억이고, 매출 1,000억짜리가 무슨, 매출의 4배야. 매출의 3배, 4배잖아요. 이게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종목은 버리자, 나중에 사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런 내용을 알고 보면 어때요? 야, 지금 이게 비싼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야, 지금이 아니고 1년 후, 2년 후 얘기야. 1년 후, 2년 후 얘기인데 요게 만약에 연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연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만약에 하반기에 뭐 확산이 다시 돼가지고 이게 좀 미뤄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매출 인식이 늦어지고 뭐하고 할 테니까 야, 3년 후 거를 지금 땡겨놓는 게 맞아? 막 요런 조건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뭐예요? 이거는 거의 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요렇게 이익이 찍힌다는 게.
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진 사람들은 내리면 안 되죠.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공격적으로 내가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3만원, 2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일단 무조건 사는 거예요. 밑으로 더 빠지면 자,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면 되는 거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니까. 지금은 나는 못 따라 사겠습니다. 저는 못 따라 사겠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봐줄 수 있다 그래도 자, 7천억에서 올라가 봐야 이거 2배, 3배잖아요. 7천억에서 200% 먹는 거예요. 지금 200% 상승 가능한 종목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이런 자리에서 절대 추천을 안 드려요. 근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자, 5만원에서 예를 들어 5만원에서 200% 가면 2만원에서는 400% 500%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담아야지. 자, 이런 생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할 때 회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뭐 50% 30% 이딴 수익은 이건 수익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면 절대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변동성이 조금만 하도 막 하루 이틀이면 빠져버리는 건데 30% 50%는 먹을 때는 진짜 크게 먹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영원히 나와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어떤 기회를 놓치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놓치고 뭐하고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갖고 있을 때는 끝까지 먹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몇 년이 걸리든 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타지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0%의 절반 털어놨어요. 그러면 이 절반 갖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숫자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폭으로 나올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2조 정도까지는 봐주자 우리가. 그럼 지금 이제 7천억이니까 지금 48,000원에서 얼마예요? 한 12만원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업사이드에 대한 가치가 계산이 되는 기업인 거예요. 원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계산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12만원이면 우리 기준으로는 뭐예요? 적정가치 2분의 1부터 매도해 나가는데 지금 상승률이 50%밖에 없는 거잖아요. 적정가치 2분의 1 계산해보면 그러면은 이거는 좀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따라잡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지금 한 200%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종목이 한 10만원까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한 5만원까지 빠지면 뭐 2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5만원까지 빠지면 자, 5만원에서는 살 수 있어도 지금 자리에서 따라잡는 거는 저는 안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이것도 이제 타이밍을 야 네가 말하는 게 넌 타이밍을 항상 보지 말라면서 그게 타이밍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기회비용인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건설주들 뭐 이런 것들이나 IT 기업들 중에 막 300% 500% 막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널렸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거의 다 내가 이제 보여지는 요 정도 상승력이 있는 종목들은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제 더 찾아가려니까 잘 안 보이는 거지 굉장히 널려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률이 보이는 기업들은. 그러면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지금 자리에서 200% 더 간다 그래도 얘네들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가 여기서 좀 빠져주면 상승률이 300% 500%로 늘어나니까 야 그러면은 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른 거지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고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체크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 수소차 쪽에서 얘네가 이만큼 먹으면 지금 이슈가 하나도 없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되겠죠. 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까졌으니까 상승 여력이 요거 남아있는 건데 아직 아무것도 까지지 않은 애들은 상승 여력이 500% 1000%씩 남아있는 애들이 이거는 이제 아직 아무것도 까지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나중에 보이겠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런 기업들이 뭘까라는 걸 고민해보면서 또 공부를 해보면 또 좋은 이제 투자 포인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쇼 포지션이라는 거는 하방에다 배팅하는 건 먹을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인버스 같은 데다가 막 10% 20% 이상 막 때려박고 하는 사람들 미친놈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올라가는 상승률하고 막 1000%씩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인버스를 때려박으면 인버스는 최대 맥수로 먹어봐야 얼마예요. 자 한국이 망해봐야 100%잖아요. 먹는 게.
자, 레버리지는 치고요. 뭐 곱하기 이런 걸 레버리지니까 그렇게 치면 부채 50%짜리 주식 사는 거랑 똑같지 뭐. 레버리지 빼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맥스가 100%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손실은 무한대죠. 이런 걸 왜 해요? 이런 걸로 배팅하는 건 이상한 거라고. 상방에다 배팅해놓고 인버스라든가 하방 배팅, 숏 포지션은 항상 해지용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상방으로 롱 포지션을 잡아놓고 해지를 섞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기본적인 부분들도 안 돼 있으니까 여기다 몰빵 때려갖고 중리해서 하냐고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롱 포지션을 취하려면 인버스가 아니고 레버리지를 사야죠. 코로나 왔을 때 인버스가 아니고 레버리지를 사야지. 상방으로 배팅을 해야죠. 롱 포지션을 그럴 거면.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이런 ETF나 이런 것들은 또 수수료가 있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횡보만 해도 손실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게 좋은 투자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보다는 종목이 좋아요. 근데 종목을 공부하고 뭐하고 싫으니까 레버리지 사고 ETF 사고 하는 거잖아요. 섞어놓은 거 사고 하는 거잖아. 이 ETF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좋은 거 추릴 수 있다 라는 공부량이 있으면 수익률은 끌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종목에 투자하는 게 기대 수익률은 가장 높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